현대차에 이어 기아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7% 감소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내용이 좋으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주가를 보면은 78,7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3,500원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5% 떨어졌고요. 현대차가 지분 33.88%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이 현대차보다 높게 36.47%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스루폿 손익에서 매출은 21조 3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5.2% 증가했는데 매출 재료비는 5.3% 증가했습니다. 0.1% 차이인데 판매 가격보다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했을 거로 추정을 일단 하게 됩니다. 스루폿은 5%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스루폿율은 0.1% 떨어졌습니다. 운영비용은 7.6% 증가해가지고 TOE 생산성은 1.19, 전년보다 0.03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7% 감소를 했고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820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역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재고 흐름 양식으로 향후는 공개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요. WCAI 4,568억 원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5,45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4.7%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7.6% 증가했습니다. 밑에 가공비율의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추정합니다. 요게 손익에서 본 추정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타당한 어떤 추정 논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현대차하고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달라서 그런 건데 상품을 죄송합니다. 상품의 증가액 차이가 되겠습니다.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2조 4천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16.5%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121명 증가했고 상반기 평균 임금이 6,900만 원. 거의 뭐 한 7천선인데요. 상반기에. 연간 한 1억 4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현대차보다도 거의 뭐 그러면은 4천만 원 가까이 더 많이 받는 건데 기아가 왜 이렇게 임금 수준이 높으냐? 같은 같은 기업인데 완성차 메이커인데 이걸 보면은 물론 현대차가 인원수가 한 7만 명으로 해서 더블 정도 직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매출액이 더블이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현대차의 노동 생산성은 금액이 낮다 하더라도 노동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구한 날 이 파업 일으키고 뭐 한 결과를 노사가 다 같이 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아는 요즘에 무분기로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니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비해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2021년도 전년도 상반기에는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데 338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요대로라 그러면은 전년도 그래서 이 말하자면 손익 비교에 이 338억 원 정도의 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뭐 못했다, 떨어졌다 이런 게 거를 따질 때 이런 이 오차가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WCA가 이제 비성분 쪽에서 마이너스로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한 120억 정도면 되는데 446억 원으로 되면은 매출원가가 적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영업이익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오게 계산이 됐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 기아는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매출이익을 많이 이뤄놓고 올해는 덜 일어난 거로 그렇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뭐 그런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거기다가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6,249억 원이 나갔는데 그럼 재고가 그렇게 늘어야 되는데 5,454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795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그러면은 그게 유형자산에서 재고 자산이 감소된 게 796억 원이 된다. 그래도 8,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전년도에는 43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재고에서 뭘로 유형자산으로 넘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은 이 얘기를 조금 들어본 거에 의하면은 전시장에 나가 있는 차들 그거를 유형자산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설명 내지는 유추 해석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뭔지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은 전시장에 나가 있는 것은 유형자산일 거다. 근데 현대차는 그게 없잖아요. 그럼 현대차는 이제 유형자산으로 안 보고 재고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현장에 나가 있는 거. 아니면 그거 아예 출고 처리를 했다? 그런 거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위에 제가 이 재고 흐름대로 이 공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이 회전율이 떨어졌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재고 뭐 예를 들면 오차가 있었죠. 장난질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만은 수료분율 하락했으면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투명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봤을 때는 오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명성 가정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하나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불식회계 개연성 이게 동일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가정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아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불식회계 일부 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걸 장난질을 했으니까 올해하고 뭐가 안 맞아 떨어지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빨라졌고요. 현대차하고 반대네요. 또 돈은 빨리 받네요. 그리고 매입 채무에 대한 돈은 또 좀 늦게 주네요. 현대차는 돈을 좀 빨리 줬는데 이게 또 차이가 있네요. 자, 제품 가격이 많이들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차하고도 좀 비슷하겠죠. 단순 평균 안 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에도 판매 수량이 나왔는데 판매 수량이 조금 줄었어요. 25,000대. 요것도 이제 매출액으로 나눠보면은 이것도 한 1,500만 원 선뿐이 안 나옵니다. 요게 진짜 그게 왜 이러냐. 이 제품 판매 가격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뭐 3,000에서 뭐 5,000 선까지 되는데 이게 매출액이거든요. 출고 가격이 아니고
왜 이 수량은 이렇게 공시를 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대로 이걸 믿고서 한번 나눠보면은 1,500만 원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게 할부 금액 판매한 것만 매출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판매 수량 감소이나 매출 증가는 판매 가격 상승했을 거라고 그렇게 뭐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판매 단가는 이제 할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 현금 재무지표에서 캐펙스 4,28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조 원을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죠. 현대보다 더 벌었습니다. 수익률로는 9.1%, 0.2% 증가했습니다. 이자 부채 차입금을 1,757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24.6%가 됐습니다. 0.6%네요. 오른 게 지급이자율이 있고요. 좀 싸게 대출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역시 이익배당으로서 1조 2천억 원의 배당을 했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3.6% 이익배당을 했습니다. 아마 외국인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배당 압력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덩달아서 현대차도 배당이익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뭔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FEM 최종 1조 한 8천억 원대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25.2%로요. 현대차보다는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2.1%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식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한 43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아의 경우는 연말까지 재고가 무려 40%나 증가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재고가 증가가 안 하고 거꾸로 감소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재고 상승률을 이걸 좀 줄여야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재고 이익이 나오거든요. 재고 이익이 나와가지고 계획보다도 이 우수리를 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더 나온 것은 재고가 증가해가지고 매출원가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경영 의사결정의 혼선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스루프 쪽으로 보면은 매출 재료비율 그대로 간다고 보고 스루프율도 그대로 가면은 한 42조 정도 6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어떤 나쁜 가격으로 본다면 분명히 깎일 거란 얘기죠. 4,200만 원으로 원 단위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가격 하나가 4,200만 원짜리로 이렇게 된다. 근데 아까 원가 회계로는 43조 원인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4,100만 원으로 비교해서 얘기한다면은 100만 원이 스루풋으로 하면은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을 낮추더라도 1조 5천억 원 버는 거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게 이 스루풋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 실질적으로 스루풋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 한국에서 유일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43조로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은 회전율은 아니 말하자면 슬픈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회전율을 1.5%만 증분을 해보자. 24회전 해보자. 현대는 더 하는데 그러면은 43조 한 2천억 정도는 더 매출을 일으켜 가지고 1조 한 9천억 잘하면 한 2조까지 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아차에 대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이걸 끝나고 그 현대 모비스 것도 좀 녹화 공개할 예정이고, 이 현대차 3사에 대한 비교도 해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계신 분들은요. 그래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